저는 20대 초반에 술자리를 가뿐싸 만든 경험이 많았습니다. 괜히 인기 얻고 싶어서 억텐 부리다 망한 적도 많았고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기 얻는 법을 알게 됐고 여러가지 실패를 거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가뿐싸남이었던 내가 술자리 인기남이 됐던 비밀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헌팅과 단체 술자리는 어느 정도 외모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앞부분은 단체 술자리에서 호감작하는 저만의 팁들과 대화법,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행동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 뒷부분은 제가 술자리 전 꼭 준비하는 외모 업그레이드용 준비물들을 현실적인 것들로 모아놨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한 분들이 정말 많던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힘이 되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 좋은 인싸남 가면 쓰기. 단체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 훈훈한 분위기 사이에 꼭 남을 깎아내리면서 돋보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진지하게 받아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분 나쁜 멘트를 들을수록 야, 이거 점수 쌓을 기회겠는데? 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최근에 개화에서 어떤 남자분이 제 옆에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근데 괜히 취하더니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멘씨 여자 많죠? 여자 진짜 좋아할 관상인데? 왜 자꾸 핸드폰 봐요? 여자예요? 여기도 여자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분 나빴죠. 근데 화내거나 반박할 게 아니라 뭐야, 제 인스타 언제 보셨어요? 제 알고리즘 박살나 있거든요. 옷 입은 분들이 없어요 거의. 아, 들켰네. 이렇게 장난스럽게 받아치면 순간 쌓여진 분위기를 제가 살린 게 돼버려요. 이러면 이 오빠 변태네. 오빠 알고리즘 봐봐요. 안돼. 망치 있어? 핸드폰 부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 주위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저를 공격한 사람은 그 이미지로 회복하려고 무리수를 띄우다 점점 이미지만 추락하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자신을 희생해서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고 센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한두 번 반복이 되면 여자애들이 100% 느낍니다. 이 오빠 성격 좋더라. 이런 이유로 저는 누군가 저를 안이 꼽게 보는 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여미새는 되지 말자. 여자를 그냥 좋아하는 분들과 여미새는 좀 다릅니다. 전자는 술자리에 적당히 러브라인이 형성하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분위기를 망쳐서 술자리가 힘들어져요. 진성 여미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스킨십을 못하면 술자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즐기면서 여자와 연락처도 교환하고 다음에 만나거나 친해져서 데이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D가 없고 오늘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술 마실수록 급해지고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꾸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이러다 보면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요. 제가 추천을 하긴 했었지만 요즘 혼술바나 개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여미새의 기준은 자꾸 둘이 뭘 하자고 하는 사람,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터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대화 주제 술게임을 자꾸 식후금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 생각보다 여자들 여미새짓 빨리 알아차려요. 차은우면 다 좋아할걸? 아니요, 이건 외모 상관없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3월 초쯤 혼술바를 방문했을 때 진짜 잘생긴 남성분이 있었어요.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처음에 인기가 진짜 많았고 취하기 전까지 거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취할수록 이 여자 저 여자 들이대기 시작했고 나중에 민망할 정도로 여자 팔목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어깨를 껴안으려고 한다든지 자꾸 바람 쐬자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저 사람 빼고 딴 술집으로 가자 해서 흩어지는 척하고 몰래 나간 적도 있어요. 1대1이나 헌팅 포차에서는 그분처럼 행동하는 게 정말 잘 먹혔을 거예요. 제가 봐도 매력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개화 혼술바 단체 술자리에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술자리는 썸씽도 생기긴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우리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닌데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취하기 전까진 그냥 놀거나 서로 대화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만 여미새짓 해도 티가 많이 나요. 위하면은 팁 하나 나갑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이성을 꼬실 때 처음에는 여러 사람과 대화하면 옵니다. 남성분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신나게 노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옆에 여성과 스몰 토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 뭐 좀 물어봐도 돼? 응, 뭔데? 이 옷 어때? 사려고 하는데 고민돼서. 나쁘지 않은데? 넌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있는 술자리에서도 우리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멀리 있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슬쩍 옆에 가서 나 뭐 좀 물어봐도 돼? 뭔데? 너 케이스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이쁘지? 내가 찾던 거랑 비슷해서 괜찮으면 링크 좀 보내줄 수 있어? 고마워. DM으로 보내주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카톡이나 DM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들 약간 취하기 시작한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약간 취기 올라서 바람 좀 쐬려고요. 이럴 때 같이 가요. 나도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라는 분이 있으면 나가서 슬쩍 썸 타고 오는 거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기류가 흐르는 여성분이 있다 이러면 음료라든지 은근 챙겨주는 플러팅을 시작해요. 스킨십은 절대 없이. 오늘 하루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핫한 밤을 위해 오늘은 욕구를 조절하세요. 세 번째, 센스 있는 남자와 오지라퍼의 차이. 센스와 오지랖은 다릅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여성분을 챙겨줄 때는 보통 4가지 경우예요. 직원을 부르기 힘들어할 때, 첫 안주를 배분할 때,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뭘 흘렸을 때, 물병이 손에 닿지 않을 때. 근데 이것도 한두 번 챙겨주는 거고 이 이상은 조금 과합니다. 예를 들어 그릇 빌 때마다 안주 갖다 주는 거 취한 거 같은데 그만 마셔. 상대방이 더 가까운데 굳이 내가 이동해서 챙겨주는 거 오지랖. 제가 생각하는 센스는 나의 약간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도고 상대방이 이걸 원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판단으로 한 발 앞서는 행동을 하는 건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여자만
계속 챙겨준다. 여자도 처음에는 고맙다가 부담돼요. 아 짜증나게 왜 이러지? 아니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러면 이때부터 대화가 더 뚝 끊기는 느낌이고 남자는 마음이 급해져서 컨디션 하나 줄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이런 무리수를 던지다 자폭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럼 난 어떻게? 관심 가는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보스몹을 잡으려고 하니까 턱턱 막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좀 챙겨주세요. 예를 들면 다같이 MBTI를 물어보고 있을 때 예쁜 분이 말하면 어그로가 확 끌릴 거예요. 질문도 많을 거고. 근데 덜 이쁜 분이 말하면 아 그거구나 정도의 반응만 나올 텐데 이럴 때 여러분이 한 번 더 물어봐주는 거죠. 아니면 이런 자리 괜찮으세요? 전 2인데도 아직 어색한데. 아 거기 안주 있어요? 그릇 접으세요. 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소외된 사람을 챙겨주면 굉장히 자상해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여요. 이러면 인기 많은 여자도 여러분은 인식할 거예요. 여자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여자와도 재밌게 얘기를 하는구나.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한데. 아마 10명의 남자가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소외된 여자를 챙기는 남자에게 훨씬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예쁜 분도 슬쩍 챙겨주는 거죠. 만약 젓가락을 떨어뜨렸다든지 휴지가 없어서 곤란해할 때 이거 쓰세요 이러면서 툭 주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다른 분이랑 얘기하고. 네 번째, 재미있는 대화법과 재미없는 대화법의 차이. 나는 입만 열면 갑분싸가 되는 것 같다 라고 느낀다면 이런 대화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억지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는 대화, 사회 정보, 정치, 시사 문제의 대화, 다들 활발한 분위기고 이 성향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다. 굳이 여러분이 말을 많이 안 해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리액션만 잘해줘도 충분해요. 근데 괜히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어서 드립이라든지 거짓말로 무리수를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망해요. 차라리 이럴 때는 탱커 역할을 하거나 서포트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마치 이광수처럼 아멘씨는 여기 어떻게 왔어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 차여가지고 바람 쐬러 왔어요. 여자친구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10초 드립니다. 해명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는 장난스럽게 까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시켜줘서 서로 재밌게 티키타카를 한다거나 대화거리를 던져서 말 걸어주게 유도하는 거죠. 아이 성향이 많은 술자리에서는 시간과 술이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괜히 갑자기 게임을 하자고 한다든지 자기소개를 하자 한다든지 억지로 분위기를 업시키려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텐션도 안 나오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럴 때는 그냥 옆 사람과 내일 뭐 할 건지 어쩌다 왔는지 맛집은 가봤는지 이런 소소한 대화로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는데 대화는 참여하고 싶어서 주식 얘기, 시사 얘기, 정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피하세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하루 재밌게 놀자고 모인 거지 가치관을 공유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라도 저 주식하다가 통장 작살나서 바람 쐬러 왔어요. 랑 미국 주식하세요? 테슬라 로보택시 소식 들으셨어요? 엔비디아 기술력 장난 아니잖아요. 이 두 대화는 같은 주식이라는 주제로 얘기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그냥 자신의 경험을 썰푸는 느낌이라 듣는 사람도 재밌고 대화에 참여하기도 좋거든요. 근데 후자는 궁금하지도 않은 정보를 주입받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저 사람 쓸데없는 말 되게 많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걸어요. 충분히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기도 바쁘니까 차라리 이런 얘기 대신 땡땡씨 누구 닮지 않았어요? 약간 연예인 누구 느낌 있는데? 근데 형 팔근육 장난 아니네요. 이따 한번 만져봐도 돼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저 엄청 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닮은 꼴, 외모 칭찬,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재미있는 주제를 던지는 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색드립은 웬만하면 절대 치지 마세요. 가끔 진짜 재밌게 잘 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따라 하던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타이밍, 제스처, 뻔뻔함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로 웃겼다고 기억해놨다가 비슷한 상황일 때 따라서 색드립을 친다? 진짜 다음날 이불킥할 확률 99,000%. 이 정도만 알아둬도 어느 정도 술자리에 관한 팁들과 행동의 뉘앙스를 익혔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술자리 전 준비하는 외모 레벨업 준비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5번째, 3가지 외모 레벨업 준비물. 외모로 승부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깔끔한 느낌의 치트키 몇 가지만 추가해도 외모 레벨업은 충분합니다. 아마 다들 패션은 자기가 생각하는 베스트 착장을 입고 오겠죠? 사실 저는 단체 술자리에서 패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 루즈한 롱슬리브나 아디다스 입고 술자리 간 적도 많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피부톤, 액세서리, 향입니다. 메리트가 확실해요. 평상시엔 조금 과할 수 있는 목걸이, 팔찌 같은 것도 술자리에서는 이 사람을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좋은 향은 생각보다 어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무조건 준비합니다. 첫 번째, 톤업 선크림이나 비비. 저는 톤업 선크림으로 피부톤을 살짝 올려주는데 제 친구는 비비나 톤업 로션을 사용하더라고요. 계약 가보면 이마저도 안 한 분들이 훨씬 많아서 조금만 발라줘도 첫인상에 환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비나 파데는 안 바르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가서 1, 2차 클렌징까지 하고 잘 자신이 없어요. 근데 톤업 선크림은 이걸 못 지우고 잔다 해도 다음날 아침 세안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클렌징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피부에 가장 안 좋은 순서는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톤업 선크림 이 순서입니다. 파데가 커버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피부톤
트러블, 잡티가 심한 분들은 파데를 많이 사용할 텐데 커버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성분이 농축되어 있고 입자가 촘촘해서 피부 밀착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모공을 막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잡티나 트러블은 비비나 톤업 로션만 해도 잡히더라고요. 다음은 섬유향수. 저는 여러 명이 모여있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향수보다 섬유향수나 바디 스프레이처럼 시원하고 포근한 향을 자주 뿌립니다. 가볍거든요. 반대로 외부나 술집에서 여자와 데이트할 때 공간이 넓은 일반 술집에서는 무조건 향수를 사용하고요. 제가 멤버십에 추천해드린 바디 스프레이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누향, 시원한 향의 섬유향수를 뿌리는데 이게 잘 먹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여자의 몸이 내 쪽으로 기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할 점은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거나 바닐라향, 머스크향을 잘못 뿌리면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울렁거릴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 답답할 거고. 마지막은 액세서리. 생각보다 패션은 겹치는 스타일이 많은데 반지나 팔찌, 목걸이 같은 건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쁜 액세서리 하나만 착용해도 훨씬 스타일이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20만원짜리 아우터, 20만원짜리 액세서리 중에 뭘 살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액세서리 파거든요. 옷에 투자하는 게 낫지 라는 의견도 이해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실제로 옷은 사놓고 안 입는 옷들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드해진 스타일도 많아요. 어제 입은 옷을 오늘 또 입기 애매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액세서리는 내가 몇 년 전에 샀든 오늘 끼고 내일 끼고 모레 껴도 안 질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액세서리를 자주 끼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시그니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는 이쁜 게 있다?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편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옷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반팔이나 반바지에 이쁜 액세서리만 껴도 같은 옷을 입혀놔도 훨씬 스타일이 좋아 보여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소재는 무조건 925 실버만 삽니다. 디자인이 앤틱한 반지로 구매합니다. 너무 깔끔하고 저렴한 반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외모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성과 1대1로 술 마시게 됐으면 이미 그 여성의 최소 외모 컷은 통과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때부턴 플러팅과 매력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단체 술자리에서는 외모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옆 사람과 비교당하기 쉽고 메인 부류와 그 외로 나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마지막엔 외모 준비물까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안 본 분이 있다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레벨업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꼭 정독하셔서 저처럼 다음날 이불 발차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요즘 가장 핫한 헌팅 거리를 준비해볼 건데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놀았던 곳이라 재밌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